자, 1부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의 남자가 수요일에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양승범 팀장님. 이게 어제 화요일이 휴일이라고. 예. 나는 빠질 수 없다. 수요일에도 나와야 된다. 이건가요? 그렇죠. 화요일의 남자 죽지도 않고 수요일에 왔습니다. 아, 화요일이 휴일이면 나는 수요일에 나오겠다. 회사에다 얘기해서. 예, 빠질 수는 없습니다. 빠질 수 없다. 이야, 멋진 책임감입니다. 자, 좋아요. 자, 빨리 이제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 볼 텐데 오늘은 어떤 것부터 가볼까요? 예. 우선 어제 우리나라 현충일 휴장이었는데요. 우리나라는 휴장이고 미국 시장은 열렸기 때문에 월요일, 화요일 시장 한번 같이 묶어서 보려고 합니다. 보시면 6월 5일 월요일은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조정을 받았는데요. 뭐 몇 가지 이슈가 있었지만 시장에 최근에 앵커님이 그 서두에 말씀 주신 것처럼 나스닥이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이후에 잘 버티고 있고요. 빠질 때도 좀 적게 빠지고 오를 때는 잘 오르는 그런 모습을 여전히 보여주는 힘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P 500은 52주 신고가가 이제 4,300을 돌파하면 주봉 기준으로는 지난주에 신고가를 갱신했고요. 네. 예, 일일 종가 기준으로는 이번 주 이제 돌파 일부가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월요일 날 소폭 조정 받았지만 화요일에 더 크게 반등을 하면서 4,280선을 굳건히 지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5월 시장이 부채 한도 협상 타결하고 뭐 지난주에 이제 고용도 잘 나왔고요. 네. AI가 이끄는 이제 반도체의 주도주로 인해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6월 첫째 주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지난주도 굉장히 강한 힘을 좀 보여주고 있고 화요일까지 강세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통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나 글로벌 시장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보통 주도주가 올라가고 나서 네. 주도주가 기간 조정을 좀 들어가게 되면 이 세컨티어라고 하는 이제 2차, 3차 등 2등, 3등 주들이 네네. 키 맞추기라고 하면서 네.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데요. 미국에선 찾아보니까 캐치업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네네. 예. 그래서 주도주가 올라가서 쉬게 되면 아마 6월 장세는 이 AI 섹터에서 섹터가 조금 분산되면서 상승하는 섹터도 늘어나고 상승하는 종목 수도 5월보다는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시장에서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형님 먼저 아우 먼저 뭐 이러면서 올라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예. 그게 미국 시장에서도 6월쯤에 나타날 것 같다. 근데 예. 6월 이전까지는 AI의 핵심 종목들이 올라갔다면 이제 그 6월 시장에는 그 다음에 수익을 낼 수 있는 기업들이 좀 올라갈 것 같다. 예. 예컨대 어떤 것들이 좀 손꼽히고 있을까요? 지금 지난주부터 이제 반등이 나왔던 건 이제 러셀 2000 지수에 포함된 네네. 종목들이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시총 상위 15개 종목 중에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6개 종목이 시장을 끌고 갔었는데 네. 탑티어에 있는 그러니까 못 올라간 종목들은 섹터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AI 섹터나 시클리컬 sek터 중에서 좀 중소형주들이 수혜를 좀 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장 움직이면 그렇고 이제 더 중요한 건 그러니까 우리가 쉬는 동안 이제 비전 프로가 공개가 됐어요. 저희 사실 사석에서 우리가 얘기하기로는 저 애플을 제가 2011년부터 애플을 사용해서 한 번도 애플 아닌 걸 사용해 본 적이 없는 앱둥이로서 이게 VR을 내놓는다는 게 난 약간 이해가 안 된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결국은 제가 틀린 제가 뭘 알아요. 제가 틀리죠. 틀리고 이제 결국 내놨는데 자, 어떻게 보셨어요? 우선 뭐 워낙 시장이 큰 화두였기 때문에 네. 이틀 동안 뭐 유튜브, 뭐 인터넷 기사에서 이 비전 프로와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좀 공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보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이제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애플 개발자 회의에서 9년 만에 One More Thing이라고 하면서 9년 만에 새로운 기기를 출시하게 됐는데요. 네. 이름이 이제 비전 프로로 우리가 이제 기존에는 뭐 VR 기기 혹은 그 AR 기기와 같이 이런 웨어러블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나온 거는 이제 MR이라고 해서 믹싱
MR이라고 해서 네.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합쳐놓은 예, MR 기기를 출시를 했고요. 1000명의 개발자가 7년 동안 개발한 산고 끝에 나온 네네. 아주 훌륭한 제품이라고 발표는 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스펙을 정리해 봤는데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고글 형식의 기기가 이제 VR 기기, 메타에서 나오는 퀘스트 시리즈였는데요. 네. 애플에서는 MR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본인들이 말하는 건 공간 컴퓨팅 기기라고 해서 가상현실 VR 고글이 디스플레이 수준이었다면 네. 애플에서 말하는 비전 프로는 OS가 장착된 일종의 컴퓨팅, 새로운 컴퓨팅 기기라고 네네.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가는 반도체는 크게 두 개인데요. 예. M2 자체 두 개 다 자체 개발한 칩인데요. M2는 메인 컴퓨팅을 하는 칩이고요. R1은 카메라와 센서 처리를 하는 칩. 이렇게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항상 이제 VR 얘기할 때 스트리밍이 좀 느려지면서 약간 이물감 예, 하면서 시각적 피로감이 나타난다는 얘기가 많았는데 네. 비전 프로는 눈 깜빡이는 속도보다 8배 빠른 스트리밍으로 실제 15분에서 30분 착용한 유저들의 얘기로는 시각적 피로감이 거의 없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디스플레이의 특징은 내장은 마이크로 OLED로서 2300만 픽셀로 4K보다 훨씬 더 선명한 네네. 화면을 구현하고 있는데요. 좀 이색적인 거는 외장에 이렇게 OLED를 통해서 안에 있는 그 사용자의 얼굴을 스캔해서 외부에 표출해주면서 좀 AR과 같은 느낌을 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저 안 그래도 되게 궁금했던 게 안쪽을 보니까 우리 일반 VR 기기처럼 눈 두 개에 이렇게 뭡니까 디스플레이가 장착되어 있는 모양인데 바깥쪽에서 보면 내 얼굴이 보이길래 이게 뭐지? 제가 뭘 잘못 봤나 했는데 그게 아니라 내 얼굴을 촬영해서 바깥에 쏴준다고요? 그렇죠. 그게 이제 당초 애플에서는 글래스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네네. 기대를 했는데요. 약간 고글 형태에서 글래스의 느낌을 구현해주기 위해서 외부에도 디스플레이를 장착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메라가 메인 카메라 2개에서 12개, 센서가 이제 5개 정도 들어있고요. 네. 특이점은 이제 애플이 개인 보안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번에 비전 프로는 홍채 보안 인식을 통해서 본인 확인을 통한 개인 보안을 철저하게 지켜주고 있고요. OS는 자체 개발한 비전 OS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징이 이제 컨트롤인데요. 별도의 컨트롤러 없이 이 눈동자, 홍채가 움직이는 거를 추적을 하고 엄지와 검지의 클릭을 통해서 네. 스크롤과 클릭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저게 시연 영상은 봤거든요.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안 해봤는데 굉장히 좀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하니까 화면 커지고 눈으로 깜빡하니까 이제 앱이 지정이 돼서 실행되고. 그래서 죄송해요, 말 끊었어요. 아닙니다. 이제 메타퀘스트 3에서도 이제 뒤에 말씀드릴 텐데요. 유사 기능이 있고요. 컨트롤 이제 키보드 같은 경우는 음성을 인식해서 문자로 구현하는 이제 보이스 투 텍스트나 혹은 버추얼 키보드를 이용해서 문자를 작성할 수 있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부터인데 이제 현재 호환은 애플 앱만 현재는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고요. 아직 시제품이기 때문에 네. 애플 생태계라고 하는 이제 아이폰과 아이패드, 맥북 여기에 이제 비전 프로까지 같이 묶여서 사용을 한다면 또 하나의 애플 생태계의 놀잇감이라고 하기 아니라 새로운 기기가 추가가 될 것 같고요. 안에서 이제 맥북을 쳐다보면 페어링,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눈의 깜빡임으로 페어링을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서 인해서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유저들에게는 상당히 좀 매력적인 기기로 보여졌을 것 같습니다. 단점도 이제 슬슬 시장에서 알려졌는데요. 네. 우선 사용 시간이 옆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배터리를 별도로 부착을 해야 되는데요. 아무래도 배터리가 무겁다 보니까 기기 안에 배터리를 넣게 되면 이게 좀
무게감에 의해서 처지는 느낌도 있고 맞아요. 사용자가 이제 장시간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배터리가 별도로 부착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쓸데없는 얘기긴 한데 예. 그 우리 VR 기기 체험할 수 있는 뭐 오락실도 있고 어떤 VR 방, VR 방이요? 그런 데도 있어요? 있습니다. 그래요? 뭐 이런 데 있고 예. 또 뭐가 있을까요? 뭐 놀이공원 같은 데 가면 VR 체험할 수 있는 공간들 있잖아요. 그때 제가 절대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VR에. 궁금하네요. 왜 그러냐면 머리에 여기에 끈이 있어요. 예. 나 한껏 머리 만들고 갔는데 이거 하면은 머리 다 망가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배터리 때문에 이걸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보니까 배터리를 아래다 달고 이걸 차고 있다고 하더라도 머리를 전혀 망가뜨리지 않게 하는 애플의 이 세심함. 예, 그래서 말씀처럼 뒷부분에 섬유 밴드로 인해서 네네. 예, 충분히 무게를 잡아줄 수는 있는데 단점은 배터리 용량 때문에 2시간밖에 무선으로는 사용할 수가 없다는 게 단점이에요. 무선으로는 2시간. 근데 배터리를 옆에 차고 있으면 어느 정도예요? 그러니까 배터리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게 2시간이고요. 배터리 이용한 게 2시간. 예, 배터리 없이 전원을 연결한다면 더 길게 쓸 수 있겠지만 네네. 배터리를 사용하는 게 2시간이기 때문에 뭐 사실 영화 한 편도 보기 어려운 그렇겠네요. 사실은 시간이라 이 부분이 좀 단점으로 꼽혔고요. 이제 무게가 또 비공개됐습니다. 이제 VR 기기는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장시간 한두 시간 사용할 때 이게 처짐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위에 헤어밴드가 하나 더 있는 건데요. 현재 이제 무게가 비공개되면서 장시간 사용할 때 단점에 대해서는 노출이 좀 되어 있지는 않고요. 출시는 2024년 초에 미국에서부터 출시될 예정인데 네. 가장 놀란 부분이 이제 가격입니다. 네. 예, 3,499달러, 3,500달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450만 원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건데 여기에 뭐 이제 유통 비용이나 뭐 인건비나 세금 같은 게 포함되면 보통 이제 한 500만 원.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구입을 가능할 거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다 좋은데 이제 우리도 백화점 가서 이제 막 옷 입어보고 한데 택 보고 한번 헉 하잖아요. 네네. 이 비전 프로가 공개됐을 때에 이 사용자의 반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말 좋다. 너무 좋은데 가격 보고 헉 예, 하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반응은 크게 이제 극과 극인데요. 논란이 굉장히 많고요. 뭐 어느 쪽 논란을 이 더 맞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사실 논란이 많아서 좀 중립을 지켜서 말씀드리자면 우선 긍정적인 부분은 MR 가상현실과 그 다음에 증강현실을 잘 믹스해서 굉장히 잘 구현을 했고 실제 착용하신 분들의 이 사용 후기를 보면 굉장히 자연스럽다. 예, 증강현실까지 그러니까 앞에서 화면을 보고 있는데 앞에서 어떤 사람이 물건을 전해주는데 그게 자연스럽게 이어지더라고요. 그것처럼 이제 믹싱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가격과 시간에 대해서는 사용 시간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좀 의구심을 나타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공개되고 나서 사실 공개되기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애플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할 것 같았잖아요. 빠진 건 그럼 이유가 이유가 왜 그런 거예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가격이었습니다. 예. 과연 500만 원을 주고 지금 전체 애플 매출의 절반 이상이 아이폰 매출인데 만약에 이런 비전 프로가 이 추가적인 웨어러블이 아닌 어떤 아이폰을 대체할 수 있는 차세대의 어떤 컴퓨팅 기기라면 이 노트북을 대체해서 스마트폰이 왔고 스마트폰을 대체해서 후에 공간 컴퓨터로 간다라고 하면 충분히 가능한데 지금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거는 아이폰을 사용하면서 부가적으로 사용하는 웨어러블 기기로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웨어러블 기기로 사용을 하는데 가격이 500만 원이면 2시간 을 사용하기 위해서 500만 원을 지불할 수 있는 소비자는 많지는 않을 거다. 이 부분이 좀 실망을 하면서 이제 가격 발표와 함께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고 어제도 좀 조정을 받아 있고 오늘도 지금 장전에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근데 과거에도 보면 애플 개발자 회의 때 애플 주가가 항상 좀 조정을 받았었고요. 2016년 이후에는. 이게 이제 시장에서 어느 정도 논란이 좀 사그라들고 결국 애플이 나아가는 로드맵들을 확인을 한 이후에 좀 주가가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상황이라 주가가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이한 점은 이 비전 프로를 발표하면서 디즈니와 유니티 소프트웨어의 협업을 발표했는데요. 예.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지난번 실적 발표 때 가입자 수가 워낙 많이 줄어서 주가가 이미 많이 조정을 받았었고 최근에 혹시 인어공주
실사판 보셨나요? 아 저는 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보러 갈 계획이었었는데 좀 시간이 안 맞아서 못 봤는데. 네. 저도 보고 싶었는데 네. 아이들이 오히려 재미없을 것 같다고. 뭐 보고 울었다는 아이도 있어요. 무서워서. 엄마 인어공주가 왜 그래? 그래서 보고 울었다는 아이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궁금해서 워낙 화두가 되기 때문에 보고 싶었는데 아이들이 관심이 없어서 예, 저는 오히려 가오갤을 보러 갔는데. 아 네네. 가오갤 3. 예. 네. 그 정도로 디즈니가 이제 디즈니 그 인어공주의 어떤 시장 반응이 싸늘하면서 주가가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소폭 반등이 나왔지 비전 프로 때문에 반등 나온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유니티 소프트는 워낙 시장상 이게 시총이 좀 작고 네네. 애플과의 협업 얘기가 나오면서 월요일 날 15% 정도, 17% 넘게 올랐다가 네. 어제 조금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애플이 그 애플 앱을 비전 프로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유니티와 협업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개발한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 부분은 이제 아무래도 매출 규모가 작은 유니티한테는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일 것 같습니다. 애플이 어쨌든 비전 프로를 내놨고 그 비전 프로를 이용해서 그럼 사람들이 무엇을 할 것인지를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일단 영화 볼 거고 뭐 공간 컴퓨팅이라고 하지만 일단 영화 볼 거고 두 번째 게임 할 테니까 디즈니와 게임 개발사 그러니까 게임 엔진사죠. 게임 엔진사인 유니티 이 두 기업이 좀 반등했던 그런 움직임들이 또 있었고요. 근데 증권가 시장의 반응, 이제 소비자의 반응은 그랬고, 네. 증권가의 반응도 좀 극과 극이었습니다. 예, 근데 JP 모건, 웰스파고,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같은 이제 메이저 증권사는 네. 시총 1위이기 때문에 애플이 감히 뭐 매도 의견을 낼 수는 없었고. 내요 얘네들. 그래도 내요. 그래도 이게 뭐 애플이 저희도 뭐 삼성전자 못 건드리는 것처럼. 네. 그래서 뭐 대부분 매수 및 목표가를 유지를 했고요. 뭐 애플의 충성도 높은 고객들이 비싸지만 사줄 거다. 그리고 애플이 VR, AR을 믹싱한 이제 MR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내놓았기 때문에 VR 시장과 AR 시장 둘 다 촉매제 역할을 하면서 크게 성장을 할 거다. 이렇게 시장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모습을 좀 얘기는 해줬고요. 네. 중소형 증권사들은 이제 한번 들이댄 거죠. 예. DA 데이비슨은 그러니까 프레임 씌우세요 왜? 아니, 대형과 중소형 프레임 씌우시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니고요. 어쨌든 편가르기는 아닌데. 최근에 나왔던 거는 이제 대형사는 일단 유지, 중소형사들은 부정적 의견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DA 데이비슨 같은 경우도 뭐 이미 주가에 다 반영됐다. AR, VR 얘기가 나온 지가 오래됐고 이미 주가에 다 반영이 됐고 비전 프로가 소비자에게 받아들이는 데는 이제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인데 아마 이거는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가격과 이제 이용 시간 거기에 이제 현재는 애플 앱만 사용하기 때문에 킬러 앱이라고 해서 확장성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인 것 같고요. 번스테인도 마찬가지인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게임이나 어떤 그 영화, 엔터 기능을 넘어서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기존 VR 기기가 뭐 크게 다르지 않다. 그리고 예전에 애플에서 이 TV에서 이 아이폰을 어플을 사용하는 걸 만들려고 하다 이제 중단한 적이 있는데요. iTV라고. 뭐 그런 수준으로 폄하를 좀 했습니다. 그래요? 이건 시장은 논란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여기에 이제 저희가 투자자로서 생각해 볼 것들은 이제 한 3가지 정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은 첫째는 애플 생태계에서 과연 이 비전 프로가 기존의 웨어러블이나 애플 워치나 패드나 북과 같은 맥과 같은 이런 하나의 축을 형성할 수 있을 수준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해 봐야 되는데요. 어찌됐든 애플 유저는 15억 명이기 때문에 또 이 15억 명은 굉장히 충성도가 높은 고객들이기 때문에 적당한 포지셔닝만 된다면 충분히 성공할 수가 있는데 애플의 연매출이 한 4천억 달러인데요. 이게 이제 비전 프로가 시장에서 적게는 한 10만 대에서 많게는 한 100만 대. 그러니까 사실 유니버스 이게 컨센서스가 굉장히 좀 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맞춰도 이제 반응이 극과 극인데요. 이제 평균 잡아서 한 50만 대 팔린다고 하면 500달러, 그러니까 3,500달러이기 때문에 한 30억 달러 정도의 매출이 나올 텐데요. 전체 4천억 달러의 한 1%, 30억 달러면 애플이 1년에 벌어들이는 매출액의 한 1% 정도일 거다. 내년에 예상의 그러니까 중타 이상을 해도 실질적으로 50만 대를 팔아도 50만 대 팔아봐야 전체 매출의 1% 느는 거다. 그만큼 기존의 이제 매출 이
매출 규모가 워낙 큰 네네. 애플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제 실적에 미치는 영향 굉장히 미미할 거다. 다만 애플워치도 5천만 대 이상 판매하는데 9년이 걸렸거든요. 네네. 근데 계속해서 판매량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애플워치도. 네. 그런 걸로 봤을 때 비전 프로도 내년에 당장 출시해서 매출에 미치는 부분은 1% 수준일 수는 있지만 네. 점차 성장을 하면서 지금 이제 맥북이나 아이패드가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8% 정도이거든요. 네. 이 수준까지만 올라오면 플러스 알파가 분명히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이 가격이 비싸다는 거.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 MR이 가져온 산업의 확장성 여부일 텐데요. 네네. 기존에 이제 메타버스 시장이 코로나 때 이제 한번 확장이 됐다가 네. 굉장히 많이 위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메타 플랫폼스도 사실 이 VR 사업 부분에서 아직도 적자를 보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잖아요. 네. 이런 부분이 과연 애플이 시작했기 때문에 달라질 것인가의 여부가 궁금한데요. 과연 이 시장이 얼리 어댑터들이 구매를 해주고 뭐 애플을 사랑하는 많은 높은 충성자들이 뭐 500 정도야 뭐 충분히 내질러 줄 수 있는 제품으로서 하이엔드들을 충분히 걷어간다면 네네. 빨리 좀 적응할 수 있고 하이엔드들이 사용하기 시작하면 여기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도 분명히 발달을 할 거라 네. 이 애플의 충성도가 메타와는 다른 모습으로 이어진다면 이 산업도 다시 커질 텐데요. 문제는 가격입니다. 이제 메타가 6월 1일 날 그 3를 발표했는데요. 퀘스트 3인가요? 퀘스트 3 발표했는데 발표했는데 그게 얼마였었죠? $500. 499달러. 예, $499, $500 수준인데요. 그렇게 말하면 한 7분의 1 가격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OS까지 그러니까 아이폰에서 사용하는 거를 굳이 2시간 정도 네. 이 글라스를 구글 비전 프로를 통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7배나 더 비싼 가격을 지불할 것인가 네. 여부가 이제 시장의 관건이 되겠죠. 세 번째는 어찌됐든 애플이 시작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을 인하하고 무게도 줄여가면서 뭔가 소프트웨어가 발달을 하려면 처리 속도가 점점 빨라져야 되기 때문에 네. 하드웨어에 있어서도 큰 성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폰이 성장을 하면서 사실 대만이나 한국의 많은 협력 업체들이 수혜를 봤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디스플레이, 카메라, 뭐 기판 같은 협력 업체들 중에서 분명히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 있을 것 같고요. 반도체 칩은 자체에서 만드는 반도체이다 보니까 결국 TSMC로 그렇죠. 가나요? 예, TSMC가 또 독식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또 TSMC다. 근데 이제 그 개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뭐 좋아요. 디스플레이 쪽에서 우리나라 게 들어간다 쳐요. 그리고 뭐 다른 거에서 우리나라 게 들어간다 쳐요. 몇 개 못 파는 거잖아요. 네. 현재로서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점차 이게 한 해 팔고 말 게 아니기 때문에 네네, 그쵸. 말씀드린 건 애플워치도 9년 동안 계속 판매량이 증가한 것처럼 네네. 비전 프로도 분명히 매년 매출액이 증가할 거고 성능이나 이 사양도 증가할 거기 때문에요. 거기에 협력하는 업체들 중에 분명히 수혜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은 TSMC로 가는 거네요. 그렇죠. 엔비디아도 TSMC. 그러니까 이번에 TSMC. 그 M2 칩뿐만 아니라 R1 칩이라는 새로운 칩이 공개가 됐는데 이것도 어쨌든 TSMC에서 이제 만들 수밖에 현재는 없는 상황인 같으니까. 거죠. 예. TSMC는 지금 자리는 있나 봐요, 그래도.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인텔 얘기도 조금 나오고 있는데요. 네네. 예. 뭐 엔비디아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이제 인텔이 맥북에서 이제 애플이 인텔 칩 말고 자체 칩을 쓴다고 하면서 월요일에 좀 큰 폭의 하락을 했는데 네네. 어제 좀 반등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인텔 같은 경우에는 설계도 하고 생산을 하는데 네. 현재 이 생산 부분에 있어서는 위탁 생산을 하고 있지 않은데 이 부분이 현재 인텔이 설계하는 칩들이 사실 판매량이 저조하다 보니까 네네. 아마 분명히 공장이 놀고 있을 텐데 이 부분을 위탁 생산으로 돌릴 수 있는 상황이 온다면 인텔도 어찌됐든 기술력이 높은 회사라 미국 내에서 생산을 할 때 위탁 생산 쪽으로 일부만 돌린다고 하면 사실 인텔한테는 좀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TSMC가 만들어야 되는 반도체가 한두 개가 아니라서 지금 다 TSMC 가서 우리 거 만들어주세요, 우리 거 만들어주세요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도 우리 주문은 많이 들어왔는데 이걸 다 만들어야 되다 보니
인텔 것도 시범 모델을 좀 받아봤더니 나쁘진 않더라. 라는 이야기를 또 젠슨왕이 했던 거고, 자, 그 정도 상황인 걸 우리는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 비전 프로 같은 경우에 네. 위탁 생산을 할 수가 없는 게 예전에 카피해서 유사 제품을 많이 만들었 이력 때문에 애플과 좀 많이 틀어져서 네네. 아마 그런 부분에서는 좀 수혜를 받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무리 짓기에 앞서서 우리가 좀 더 애플은 잠시 후에 저희 그 2부의 심층 인터뷰 시간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비전 프로에 대해서는 살펴볼 겁니다. 자, 그러면 지표들 이번 주에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될 것들 말씀해 주실 거죠? 예, 우선은 쉬는 동안에 지표들이 크게 두 가지가 발표가 됐는데요. 5월 ISM 서비스업 PMI가 50.3으로 예상치 52.4나 이전치 51.9보다 줄어들었는데요. 예. 신규 주문 잔고 재고 같은 것들이 모두 안 좋았고요. 경기가 좀 둔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좀 높아졌습니다. 이게 제조업 지난주 발표된 이제 제조업 PMI도 안 좋은 상황에서 서비스업까지 안 좋아지니까 이제 월요일 날 경기 둔화 우려가 좀 있었고요. 어제는 세계은행 성장률 전망치가 발표됐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올해 성장률은 증가가 됐는데 내년의 예상치는 줄어들었습니다. 결국 세계은행에서 보는 거는 지금 경기가 둔화로 가고 있는데 조금 지연되다 보니 올해는 예상보다 성장률이 높아지고 올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됐던 것들이 내년으로 이연이 돼서 내년에 경기 둔화가 올 것이다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저는 이거 보고 사실 얼마 전에 골드만삭스에서 경기 침체 확률, 그러니까 미국의 경기 침체 확률을 기존의 35% 확률로 전망했다가 이번에 25%로 낮췄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앞으로 경기가 좀 좋아지거나 아니면 연착륙이 되거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올해 나빠야 될 게 내년으로 밀릴 거다. 세계은행은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고용이나 소비가 워낙 튼튼하기 때문에 예상보다는 올해는 나쁘진 않겠지만 결국은 전 세계가 고금리로 인해서 긴축 통화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이 부작용은 언젠가는 나타난다. 그게 내년으로 좀 이연된다는 건데 시간이 지나면 사실 경제도 체력이라는 게 생겨서 앵커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침체보다는 연착륙 쪽으로 내년에는 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그 다음은 이제 금리인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제 캐나다가 금리 인상을 하는데요. 어제 호주가 금리를 전격적으로 깜짝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0.25%포인트 인상하면서 4.1%로 금리를 올렸는데요. 3월, 4월에 동결했다가 5월, 6월에 두 번 연속 깜짝 인상을 한 거라 지금 미국에서도 6월에는 이제 금리가 동결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게 연준 위원들이 말한 어떤 스킵 혹은 포즈, 일시정지라는 단어를 이용해서 호주나 캐나다처럼 지금은 동결을 하지만 추후에 금리를 인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연계를 좀 볼 수 있는데요. 사실 그렇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이 표를 보시면 이제 호주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한 이유인데요. 표를 보시면 호주는 지금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대비 6.8%입니다. 근데 기준금리는 4.1%로 기준금리가 지금 명목 소비자 물가를 못 따라가고 있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서 갭이 발생을 하면서 다시 금리가 이제 물가가 올라가는 효과가 생겼고요. 또 하나는 정책적으로 7월부터 호주는 그 최저임금을 5.75% 인상할 거라 인건비 상승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민자들을 코로나 이후에 가장 많이 받아들이는 나라라 최근 1년 동안 40만 명이 이제 이민을 왔는데 호주로 이게 역사상 최대치라고 하더라고요. 1년 동안. 이민을 많이 오니까 이제 주거비가 또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우려하는 인건비와 주거비가 모두 상승하는 모습 때문에 두 달 연속 깜짝 금리 인상을 했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바라봐야 될 점은 미국인데요. 미국은 현재 잘 아시겠지만 기준금리가 5.25%고 CPI가 4.9%, 코어 CPI가 5.5%, PCE가 4.4%, 코어 PCE가 4.7%로 사실 기준 금리보다 명목상 높아 있는 거는 코어 CPI 하나입니다. 그래서 금리를 호주처럼 깜짝 인상할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고요. 다만 타이틀 42가 이제 5월 11일 날 종료됐잖아요. 그러면서 뭐 뉴스 보면 막 몇십만 명들이 줄을 서 갖고 막 넘어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인건비는 좀 낮춰주는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딘가에서 다 또 머물러야 되니까 주거비를 호주와 같이 올리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5월, 6월 CPI는 좀
있게 봐야 되는데 이제 6월에 발표되는 5월 CPI, 네. 7월에 발표되는 6월 CPI는 봐야 되는데요. 인건비와 주거비의 역학관계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호주가 금리 인상을 좀 깜짝 했고 그리고 오늘 밤에는 11시에 캐나다가 금리를 인상할 걸로 전망되지만 미국은 좀 상황 다르다. 예. 캐나다 같은 경우도 1월부터 금리를 동결을 했는데요. 네. 인접해 있는 국가이지만 사실 경제 상황이 좀 많이 다른 상황이고 네네. 캐나다 같은 경우에도 석 달 동안 금리를 동결하다가 물가가 다시 오르다 보니 금리를 이제 다시 올릴 가능성이 이제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네네. 미국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상황인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부채 한도가 협상이 완료되면서 국채를 이제 대규모 1조 달러 정도 발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1조 달러 채권을 발행한다는 건 시중에 있는 달러를 1조 달러 회수하는 거라 유동성이 급격하게 줄어들 가능성이 네네. 있고요. 또 하나는 미국은 중소형 은행들 사태가 나면서 사실 대출 규제가 굉장히 까다로워져서 그렇죠. 심지어 이제 상업용 부동산까지 어떻게 될 것이냐 우려를 많이 하는 상황이라 실질적으로 유동성이 많이 줄어들어 있어서 물가가 크게 올라가지 않는다면 특히 유동성을 인해서 물가가 크게 올라가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서 네.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는데 7월 달에 이제 보시면은 CME 패드워치에서 금리를 인상할 확률이 현재는 가장 높은 상황입니다. 네. 이제 이거는 어찌됐든 우리가 이제 6월, 7월에 발표하는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보고 FOMC가 시작이 되는 거라 충분히 대비하거나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 저희 화요일의 남자 화남 양승범 팀장님과 미국 시장 개장하기 전에 살펴봐야 될 주요 뉴스들, 우리가 쉬는 동안 있었던 뉴스들 한번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여러 가지 원칙과 사고 체계는 존재하거든요. 대가들의 사고 체계, 투자 기법이 아니라 생각의 방법, 그런 거를 분해를 해서 재구성을 해서 하나의 어떤 틀로 조합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다. 라쿤 자산운용 홍진채 대표의 거인의 어깨에 19년간 초과 수익을 달성한 그가 어떻게 주식 대가들의 투자법을 활용했는지 이 책에서 최초로 공개합니다. 대가들의 검증된 투자법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죠.